안녕하십니까? 리폼드 뉴스 리폼드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복음의 전례와 총회 1884년에서 2025년에 이르는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개신교 복음은 여러 루트를 통하여 전래되었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의 한국 선교는 1884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세례를 받았으며 한국인이 한글 번역 성경에 참여하거나 직접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 조선의 첫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지를 한국으로 옮긴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이 입국한 1884년의 조선은 오랜 세국 정치에서 선교가 금지되었으며 한국 천주교는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알렌이 입국한 시기에 한국 천주교는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알렌의 입국으로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미 100년 동안 천주교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조미수교 등을 시작으로 예국과의 문호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호 개방이 시작되었지만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 전도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교 금지 정책으로 알렌은 선교사의 입국은 선교사 신분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 공사관 의사의 신분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알렌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의 조선으로 선교지 파송을 청원하여 허락받아 조선에 거주하는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실패한 선교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인과의 접촉을 위해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성황후의 측근인 민영익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조선을 변혁시키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일로 민영익은 칼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들은 지혈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측근이자 독일인 외교 고문으로 있던 멜렌도르프의 소개로 유료 선교사였던 알렌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민영익의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명주실로 27군데를 꿰매어 출혈 부위를 지혈시키고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이런 알렌의 적극적인 치료로 민영익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알렌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큰 신뢰를 얻었으며 궁중의 시의로도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알렌은 고종에게 조선 백성이 서양의학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자고 건의해 왕립병원 설립의 허가를 받아내고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원조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여 1885년 4월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으로 이는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이며 보름 후 대중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진료하였습니다. 많은 환자로 인해 알렌 선교사만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5일 전인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미국에서 1년 정도 의학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 알렌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뉴욕이 과대학 출신의 감리교 소속 스크랜턴 선교사는 개업 경험까지 있는 전문의사여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재중원 사역의 가장 큰 동역자는 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1885년 6월 21일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는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인데다 목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남다른 신앙을 가진 선교사였기에 하루에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1년간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땅의 환자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서 헌신하였습니다. 1887년 9월 알렌이 주미 한국공사관 참찬관으로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자 존 헤로는 재중원을 책임지는 제2대 원장이 되고 동시에 고종의 어의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입국하여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북장로회에서 가장 먼저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 결정을 받은 헤로는 알렌과 언더우드 이후 세 번째로 입국한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미북장로회 25주년 기념 연례 모임 자료에 의하면 알렌을 한국 선교사 명부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유료 사역에 힘쓰던 헤로는 진료 중에 옮은 세균성 이질로 인해 1890년 7월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2일 부산을 거쳐 5일에 제물포를 통해 입국했으며 그는 거주하는 최초의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는 1886년에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호톤 선교사와 결혼하였습니다. 1888년 12월에 기일 선교사, 1890년 1월 25일 마포사멸이 각각 입국하였습니다. 1890년까지 안수받은 목사는 3명으로서 언더우드, 기일, 마포사멸 선교사가 거주하는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언더우드 뉴 브룬스윅에 있는 개혁신학교, 기일은 토론토 대학, 마포사멸은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회에 이어 두 번째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데이비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88년 11월 22일 일본 선교사인 딕슨과 맥크라덴과 함께 선교사로 인준을 받은 후 1889년에 내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 지역까지 300마일의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과로와 천연두에 감염돼 폐렴이 되어 1890년 4월 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1891년 이대 선교사인 맥카이 목사 부부와 미혼 선교사인 맨지스와 페리, 그리고 파우셋이 파송받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미남장로교, PCUS의 선교사 입국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파송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내한한 원두우가 1891년 10월 40일에서 열린 미국 신학교 선교연맹의 윤치호와 함께 참가하여 한국에 관해 강의하였습니다. 이때 그 대회에 참가했던 3명의 유니온 신학교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전일현 부부, 이눌서 부부, 그리고 2명의 독신 여성인 데비스, 테이트였습니다. 한 명의 남성 싱글인 테이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7명을 남장로회 7인 선발대라고 합니다. 조선의 네비우스 지방분할 정책에 따라 미남장로교는 전라도가 그들의 선교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1895년까지 선교거점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1895년 테이트와 그의 자매 마티가 전주지역으로 1896년 군산, 1898년에는 목표의 선교부가 세워졌습니다. 1904년에는 광주의 선교부가 개설되고 1913년에는 순천에 각각 선교부가 개설되어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캐나다 선교부가 한국에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동기를 제공한 인물은 맥켄지였습니다. 그는 헬리팩스 장로교대학의 학생선교협회의 대표로서 라브라도 연안을 향해 항해하면서 은둔의 나라의 책을 읽었고 한국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1893년 여름 캐나다를 떠나 그해 말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황해도 지역 소래로 갔습니다. 그가 한국의 선교 상황을 소상하게 적은 편지를 캐나다 장로교 총회 선교부에 전달하므로 한국의 최초 총회 선교부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래에서의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
장티푸스에 걸려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소래교회 서경조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1897년 총회는 헬리팩스 장로교대학 출신 가운데 3명의 선교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사이며 목사인 그리엇은 푸트 그리고 선교사는 매크레였습니다. 이들은 선교부의 파송을 받은 후 1898년 9월 8일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선교부는 함경도 지역을 맡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북 장로교는 알렌을 중심으로 한 유료 사역,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역, 그리고 마포사묘를 중심으로 한 성경학교 사역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더우드는 타교파와 연합사업을 실천했으며 마포사멸은 장로교 중심의 신학교에 힘썼습니다.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를 통한 교회 설립을 하였습니다.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주, 군산, 나주, 목포, 광주, 순천 등을 선교거점으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푸트, 맥네, 그리어스는 1898년에 입국하여 학교사역, 주일학교 사역, 여성사역, 성경번역사업, 문서사업, 사회운동 등의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적어도 1900년 이전까지의 선교사역의 중심은 미북장로교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북장로교로부터 파송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장로교 공의회가 결성되므로 각 선교부의 대표들과 한국인 대표들이 모임으로 협력과 양보의 정신으로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1940년에 일제는 한국 주재 모든 해외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이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 총회가 폐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폐쇄하고 일본 기독교조 선교단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니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한 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폐쇄된 장로교회를 복원하였습니다. 해방 후 해외 선교사들은 미군정의 통역관 등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나 이 한국에 주재한 해외 내선교부는 WCC화되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WCC의 예속된 총회로 만들려다 실패하자 WCC를 추종한 자들과 함께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분열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WCC를 숨기면서 오직 박형룡 박사 3천만 환 사건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총회는 이제 또다시 WCC 망령인 WEA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WEA를 만지작거리면서 또 다른 교단 분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상 리폼드 뉴스 리폼드 방송 소재열 목사였습니다.